네, 1위는요. 정치판에서의 춤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춤과 노래, 글쎄요. 단순히 흥을 돋구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일종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숙 여사도요. 현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려인들을 만나서 이 노래,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름이 뭐야? 내가 누군지는 알아. 이름은 김정숙인데. 대통령인 건 알고 있어. 색깔이 밑으로 가고 빨간 색깔이 위로 와. 이쪽으로 가. 그래, 깃발. 원래. 이거는 하나, 둘, 셋은 이게 러시아 깃발의 색인데 한국은 여기 이게 사랑이 한국에 가서 많이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치판에서의 춤과 노래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박지훈 변호사, 초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차장. 네. 김정숙 여사의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아리랑 부르면서 뭐 이렇게 그 고려인이라고 하죠. 가 같이 어울리는 저런 모습들이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그 만나야 되는 그 대상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소재를 골랐다는 점에서 김정숙 여사도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그런 것도 물론 혼자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다 행사 준비하는 어떤 뭐 행정관이 준비를 했겠죠. 행정관이 다 어떤 노래가 더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장치로 내가 당신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역사를 알고 있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노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 사실 우리 해외 나가면 애국가 부르면 굉장히 다들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애국가가 아니라 꼭 아리랑을 선곡한 이유. 또 선곡은 또 누가 하나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랑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또 조선 후기에 사실 이제 그 살 곳을 찾아서 이제 북방 쪽으로 많이 이주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탈린이나 이런 체제 하에서 강제 이주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힘들었지만 자체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우리말을 보존해 왔던 분들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북한 쪽에서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와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뭐 사안이나 이런 데 보면 이분들이 이제 3세, 4세, 5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애국가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이제 알던 게 바로 이 아리랑.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자체는 바로 그들의 삶과 슬픔과 눈물을 다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노래를 선택한 것도 실제 우리가 지금 독일 같은 데 가면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애국가를 아는 세대지만 이분들은 애국가 이미 이전에 옮긴 세대고 또 아리랑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 선택에 있어서도 사실 저런 데 가서 애국가 부르면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리랑을 부르면 다들 거기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모든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어머니 같은 세심한 김정숙 여사의 따뜻한 마음이 나타난 게 이번 러시아 방문 때만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서도 그런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영상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놓치는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기서 보면 정말 여실히 그렇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파독, 광고만 챙길 게 아니라 간호사도 챙겨야 된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엄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간호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같이 이제 앉아 있다가 들으시고 그것을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께 간호사분들도 얘기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미션을 주신 거죠. 근데 굉장히 또 보기 좋은 게 바로 또 대통령님께서는 가가지고 고민정 부대변인에게 우리 한 분 더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더 센스가 발휘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가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김정숙 여사의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념한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요번에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오늘 취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춤과 노래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숨은 코드가 뭔가 이랬는데 숨은 코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네요. 본인이 지키겠다, 초심. 네. 그러니까 초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챙기고 아내의 마음으로 또 엄마의 마음으로 국민을 챙기겠다. 뭐 이런 게 좀 보따리가 100일 대통령 그 기념 보고대회 할 때 깜짝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국민들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 보고는 참 하는데 뭔가 약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와서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김정숙 여사도 초심을 지킬 거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막 그 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위안을 많이 얻은 게 아닌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치 개입이 아니라 초심은 본인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그런 게죠. 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아리랑 노래에 담겨진 숨겨진 코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정치인 본인의 노래에 숨겨진 코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하면 떠오르는 분 누굴까요? 영상 보시죠. 이현종이요. 네. 대선 때만 해도 왜 자꾸 노래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 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전달하고 싶었던. 네, 홍 대표 같은 경우는 노래를 워낙 좋아하시고 사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가수가 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대중 집회라는 게 가보면 뭐 시끄럽고 사람들이 집중도 하지 않고 뭐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하다 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연설을 해봤자 앞에 있는 사람만 막 박수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잡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 대중 집회에서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바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한테로 쏠리게 하는 거죠. 이걸 홍 대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식의 어떤 그 대중 유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이야기는 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 대표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검사가 전국 각지를 다 돌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지역마다 노래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연설은 짧게 하고 네. 이게 하나의 대중연설에서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또 홍 대표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인이 왜 자꾸 그렇게 노래를 하는지 직접 그 심경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탄핵 때 이래 해갖고 뭐 우째 이야기해 본들 그 사람들 길을 막고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노래를 한 것이지 내 노래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지쳐가는 세월을 아쉬워한 걸 돌릴 수 없어. 난 어디 생각해봐야지. 이동영 차장. 네. 그냥 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계산이 깔려 있고 복선도 숨겨져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를 선정해서 불렀는데 지금 홍 대표가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사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냥 그 가사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곡을 선택했구나. 그걸 알고 따라 부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지 자기가 노래를 잘하거나 그렇게 노래 실력을 선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곡을 정했다. 이거를 알려주는데 가장 큰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기본은 박자입니다. 박자를 잘합니다. 잘해요? 음을 많이 올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음량이 많지는 않지만 박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자 틀렸다가도 딱 끌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수로 소질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사를 사실 잘 잡는 것 같아요. 대구 가서 홍도에 울지 홍도가 중요한 게 울지 마라는 뜻이에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를 하기 위해서 박자를 탁탁 치면서 나오니까 듣는 사람 또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울지 마라, 내가 있잖아, 라는 게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홍 대표를 말하는 거고요. 막 그런 어떤 맞춤맞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사실은 정치적인 노래하는 사람 없이 박자를 못 맞춰요, 대부분. 박자를 잘 맞추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박자 감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제가 볼 때 아직 정치인으로 박자는 조금 뭐 싸움의 천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천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보면 첫 번째 장애 투쟁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했던 지금 장애 집회가 일주일 만에 사실 이제 북한 핵실험을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아마 내일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일단 홍 대표가 뭐 대중들과 친화력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물론 뭐 중앙 정치에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중앙 정치에 대한 감 자체는 아직까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하든지 제1당으로서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기도 그렇고 본인도 조급한 것 같고 지금 뭐 청와대도 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홍 대표가 이 노래 박자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의 박자, 청와대와의 박자 이런 것도 좀 잘 맞춰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인터뷰해 본 적 있죠? 노래 얘기 하던가요? 아, 노래도 얘기했지만 개그맨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어요. 개그맨을 하고 끼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끼가요? 그러니까 끼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중 호흡을 잘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후보들하고 다른 측면이 뭐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분 또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당대표 경선 2등 했던 저분입니다. 유효의 최고위원.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뭐 비장합니다. 최강희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 장면? 일단 방송글에는 굉장히 성공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 최고위원 경선에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본인 스스로도 밝혔어요. 내가 아직 정치 신인으로서 여기에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나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저런 퍼포먼스 사실 저 태극기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처음에서 갑자기 착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준비한 퍼포먼스 같아요. 뭔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퍼포먼스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노래를 부르면 아까 유 세장에서는 또 이렇게 눈과 귀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보수의 태극기 표심뿐만 아니라 보수의 표심도 결집하는 좀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일단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시에 모였던 분들한테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와 어떤 면에서 같은 쪽에 어떤 그 줄을 서면서 상당히 성과를 얻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또 이미지 자체가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저런 이제 이 퍼포먼스보다는 실적으로 이제 좀 보수 야당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어떤 뭐 홍준표 체제가 해서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돼 왔지만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야당과의 관계 등등 이러면서 뭔가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모습 자체가 네. 상당히 보여주는 데는 좀 미숙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정책,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